자, 여러분들 이어서 우리가 부등식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등식의 성질을 4가지 배웠던 것을 떠올리면서 시작을 해보죠. 등식의 성질 4가지 기억합니까? 뭐였을까요? 등식의 성질 4가지. 등식의 뭐에? 양변에 같은 수를 뭐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근데 여기서 나눌 때는 뭐 아닌 걸 나눠야 될까요? 0인 걸로 나누면 안 되죠.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뭐한다? 등식은 성립한다. 맞습니까?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1차 방정식 이런 걸 풀었어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는 3이다 라고 한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플러스 2가 넘어간다라고도 우리는 공식화 시켰지만 결국엔 뭐예요? 이 좌변과 우변을 뭐 한 거였어요? 이 좌변과 우변에다가 뭐 한 거예요? 같은 수를 더한 거였죠. 맞습니까? 같은 수를 더한 거였어요. 같은 수를 더해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좌변은 마이너스 2를 더한 거죠. 마이너스 2란 수를 더해 준 거죠. 그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좌변은 x, 우변은 3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1 이렇게 돼서 뭐만 남기고 x는 1 이렇게 해서 x만 남기고 다 넘겨주는 것을 했었죠. 또 이런 상황도 볼까요? 2x는 6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뭐 x만 남기고 다 넘겨야 되니까 양변에 뭘 해주면 돼요? 같은 수로 나누어도 또는 같은 수를 곱하여도 이렇게 써도 되겠죠. 같은 수를 곱하여도 또는 나누어도 우리는 이렇게 해서 좌변은 뭐가 남고 x가 남고 우변은 3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차 방정식을 풀었던 것을 기억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1차 방정식을 풀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부등식도 비슷한 방법으로 할 거예요.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간단한, 자, 4는 6보다 작다. 맞죠? 여기에 우리가 한 번은 2라고 하는 양수를, 한 번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음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어 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등식이 어떤 성질을 갖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가 더해 보도록 할게요. 2를 더하자.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됩니까? 6이 되겠고 우변은 뭐가 돼요? 8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를 넣으면 그죠? 6, 8이 되어서 부등식은 유지가 되네요. 부등식이 유지가 되네요. 유지가 되네요. 음수를 빼볼까요? 음수를 더해볼까요? 그러니까 같은 수를 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마이너스 2를 우리가 양변에다가 더해보자. 음수를 더해보자. 그럼 좌변은 뭐가 됩니까? 2가 되고 우변은 4가 돼서 역시 부등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같은 수를 빼어도 2를 뺀다. 2를 빼도 역시 2, 4 해서 부등식이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같은 수를 빼어도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음수를 빼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좌변은 6, 우변은 8이 되고 부등식이 역시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곱해 봅시다. 양수를 곱해 볼게요. 2를 곱해 볼게요. 그러면 좌변은 8, 우변은 12로서 역시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음수를 곱해 볼게요. 음수를 곱해보자. 음수를 곱해보면 좌변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8이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12가 되어서 마이너스 음수는 크기 값이 클수록 작은 값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뒤집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값이 뭐가 되었어요? 유지가 아니고 바뀌게 되었죠. 유지가 되고 부등호가 바뀜. 부등호 바뀜
현상이 발생하는 거네요. 부동호가 바뀌게 되었네요. 맞습니까? 자, 곱셈에서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느낄 수 있겠습니까? 부등호는 마이너스일 때는 맞아? 마이너스 값이 곱해질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했어요. 나눗셈에서도 마찬가지일까요? 나눗셈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자, 먼저 2를 나눠 볼게요. 2를 나누게 되면 좌변은 2, 우변은 3 해서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음수를 나눈다고 해볼게요. 음수를 마이너스 2를 나눠 볼게요.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됩니까? 4 나누기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우변은 6 나누기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역시 음수는 크기값이 클수록 작은 값이 되잖아요. 그래서 역시 부등호가 뭐가 됩니까? 부등호가 바뀌게 되겠네요. 그죠? 바뀜이 발생하네요. 부등호가 바뀌는 상황이 발생하네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등식에서는 영한인 수, 어떤 수든지 양수든 음수든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때는 영한인 수, 나누어도 등식이 절대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디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어디에서는 지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확인한 겁니까? 그렇죠. 우리는 곱하기와 나누기에서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플러스 덧셈과 뺄셈에서는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정리할게요. 바뀌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곱하기와 나누기에서는 양수에서는 역시 양수의 곱셈과 나눗셈은 이렇게 할까요? 양수에서는 곱하기 나누기에서 바뀌지 역시 않는다. 근데 뭐는 음수의 곱셈과 나눗셈에서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음수의 곱셈과 나눗셈에서는 부등호 방향 글씨가 많이 지저분하네요. 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음수의 곱셈과 기억해요. 음수의 곱셈과 나눗셈은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부등식의 성질을 우리는 지금 확인했습니다. 부등식의 성질을 살펴보았더니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죠. 양변의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수를 빼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양변의 같은 양수죠. 이번에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죠. 하지만 뭐는 음수는 곱하거나 나누면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안 바뀌니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그죠? 이렇게 잘 기억해 놓으면 되겠어요. 자, 관련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부등호 방향이 원래 이거예요. 원래 이 부등호 방향인데, 음수를 더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가 되겠죠. 음수라고 하더라도 더하거나 뺀 상황은 바뀌지 않으니까 빼도 바뀌지 않아야겠죠. 하지만 이거 곱하기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2와 b 사이에, 그치? 근데 양수잖아요. 이거 2는 양수죠. 얘가 양수죠. 2가 양수기 때문에 a와 b의 양수를 곱해도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4번 봐봐요. a와 b에 지금 뭐가 나눠졌냐면 마이너스 5가 나눠진 거예요. 마이너스 5 음수를 나눈 거예요.
그죠? 즉 얘를 다시 읽어보면 A와 B에 뭘 한 거냐 하면 나누기 마이너스 5를 한 거예요. 나누기 마이너스 5를 한 거예요. 또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A와 B에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1을 한 거예요.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1을 한 거예요. 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었다는 뜻이죠. 그럼 부동호 방향은 어떻게 돼야 돼? 부동호 방향은 바뀐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할 것. 자, 이 부동호가 뒤집혔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같다도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등호는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조심할 것. 여러분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부동호까지 날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등호는 살아 있어요. 등호는. 그래서 등호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항상 이 등호는 바뀌어도 유지되는 거예요. 등호는 유지되는 거다. 부등호만 바뀐다. 어디 부분만 바뀐 거예요? 여기만 바뀌는 거예요. 여기만 바뀌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렇게 인지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우리가 관련 유형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